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알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 채널A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일단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에 2년 7개월 만에 그 길고 길었던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선고에서의 핵심 쟁점이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출된 사진, 이 부분이 사진이 조작이 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자, 2번째는 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던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선고가 나올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게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거잖아요. 2021년도에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사실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문제가 됐고, 그 관련돼서 주무부서장이었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설명 과정에서 마치 이제 그 당시에 상대당에서 냈던 그 사진, 이것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 발언도 있었어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허위 사실 공표이냐, 행위에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이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1, 2심이 바뀐 거예요. 네. 그중에 특히나 이제 이 사건 쟁점 중에 하나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가 별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받느냐의 문제. 이게 1, 2심에서 달라졌어요.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이걸 내부의 의사표명, 인식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 부분이 별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 문제고, 2번째는 이제 백현동 개발 비리도 그 당시에 불거졌었는데,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돼서 인허가를 할 때 용적률 향상을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국토부의 강압의 문역에 산 것이냐가 쟁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사실 의견 표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전에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요. 마치 그렇지 않게 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것처럼, 자, 이 부분이 별도의 사실관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2심처럼 이것은 협박받았다를 꾸며주는 부수 설명하는 하나의 별도의 사실관계 아닌 것으로 평가받을지 여부, 이 2가지가 저는 대법원에서 판단의 쟁점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판단은 이제 대법원이 잠시 후 오후 3시에 내릴 예정인데요. 이런 쟁점들과 관련한 과거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나하고 내가 통화를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조작한 거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법원의 선고 내용은 TV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3번째입니다. 그 3번 가운데 2번이 모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입니다. 자, 과거에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대법원의 결정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의 결정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과거의 선고를 좀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도 기사에 나오더군요. 지난 2심 판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받을 때 거기에서 적용된 대법원의 판례가 본인의 2020년 대법원 판례였다. 이게 또 논란이 됐죠. 네. 근데 저는 큰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김영환 당시 이 경쟁 후보였는데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직설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의 그런 가능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요. 국회 내에서 나온 발언인데 당시에는 문진석 의원이 실제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역시 답변과 관련한 판례를 준비해 오는 등 여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방송에서 나온 그 오류가 아니라 충분히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거짓말이었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르게 판단할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법의 영역을 다루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흠결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평가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네. 이번 판결을 내리면 저는 당연히 파기환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로 하고요. 경기지사 때 있었던 이 선거법 위반 혐의고 이때도 다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내용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그런 혐의와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판결 무죄 나왔던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가 이제 100% 똑같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법의 논리를 보면은 저는 무죄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네. 과거에도 이제 국정감사와 어떤 방송에서 일관적으로 김문규 씨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같은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사별로 또 누가 먼저 답변을 하고 또 이 답변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맥락은 같을 수가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르다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